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나 알코올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으셨을까요? 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나의 술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가 되셨을까. 오프라인으로 선생님들하고 함께 같이 이런 문제들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참 그러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짚어볼 것.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알코올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그냥 방관하다 보면은 질병으로서 중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이다. 정신 활성 물질이고 또 독성 물질이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변화는 해야 되겠는데 변화가 우리가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깨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변화 단계 모델을 적용해서 숙고전 단계에 있는지 내가 숙고 단계에 있는지 준비 단계에 있는지 하는 등등 내 마음이 수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느 단계인가라고 하는 것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지금 복습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또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선별지를 통해서 내가 정상 음주군인지 또는 위험 음주군인지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추정군에 속한지 이런 점도 이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 거냐라고 하는 전문적인 진단지에 대한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2시간에 걸친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베이스로 놓고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문제를 바로 알면 정견이죠. 내만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면 이제 정견 우리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한국중독재활복지협회 12단계 7호 공동체 저희 공동체는 술의 문제를 알코올 문제를 바로 알아서 어떤 분들은 대단히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조절을 해 나가면서 그만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멤버들이 1년, 2년, 길게는 20년 넘게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저도 한 멤버인 거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또 전문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도전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강의가 그러한 것에 가장 큰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멤버들은 숙고 전 단계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술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이든지 또는 없으신 분이든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사람은 간혹 가다가 실수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셨던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병식을 가져가 보자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것은 좀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라봤던 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바뀌어서 그 바뀐 부분을 강화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 속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가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내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또는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전혀 그 변화는 불가능해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자체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또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강의 내용, 그리고 또 제 역할이 그런 부분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물론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단편적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벌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여러분들 주위에 봐보면 중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복지센터도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주최하고 있는, 주관하는 강서구도 정신보건복지센터 아닙니까? 이제 정신보건복지센터 안에서 알코올을 또 이렇게 문제를 있으신 분들을 함께 나가는 알코올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중독 문제 가지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또는 정신보건복지센터나 또는 이제 또 알코올을 하나의 이제 질병으로 다루면서 어떠한 경우는 약물 치료가 또 필요하다면은 이것과 연관된 하나의 병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도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듣게 되실 겁니다. 또 플러스 또 관련이 있는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자조 모임을 또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관도 있고, 또 정말 어떤 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 공간 속에서 알코올 문제로부터 개선하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이용시설도 있고요. 또 조금 더 힘듭니다만은 거주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지역사회의 자원들이죠. 자원을 이용해서 혼자 힘으로는 해나가기 힘든 알코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에 국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당사자인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 여기에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알코올은 합법적인 물질입니다. 마약하고는 전혀 지금 현재 다른 거 아닙니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범법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면 별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그냥 단지 본인에게 자학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본인이 본인의 돈을 가지고 술을 사서 마셔서 본인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변화하시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자기 개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개방이 참 필요하다.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오픈마인드로 열고, 변화된 삶을 내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내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렇게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과도기에 지금 현재 계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그런 과도기 속에 있는 거죠. 이 과도기 속에 알코올 문제에서 정직하고 나를 열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나의 자발성에 의해서 정한다고 한다면 예후는 틀림없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굉장히 고질화되어 있는 에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변화도 올 거고, 여기에서 표현은 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의 조언들이나 또는 이러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이용한다는 자세와 그런 자세로 변하죠.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알되 자기중심적으로만 알으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을 또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해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 중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변화의 스타팅 초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숙고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는요,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조절입니다. 조절해서 마셔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데요, 이 시기에 포기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옛날 같은 패턴으로는 내가 마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고의 전환만 일어나도 저는 굉장히 빙고, 아주 잘 생각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과거에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숙고 전 단계에서 이 과도기 이 시점을 통해서 숙고 전 단계에서 숙고 단계로만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숙고 전 단계에서 숙고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이 시점의 과도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근접하도록 이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습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죠? 자, 우리는 알코올 및 중독성 사용 후 조절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된다. 자, 조절력이 지금 있나 없나? 궁극적으로는 조절력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고 인정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아무리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목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절력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한들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력이라고 하는 컨트롤 드링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일단 이 과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과거에 나의 음주 패턴으로 봤었을 때 어쨌을 때는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봐보니까 조절이 안 되네. 이렇게 될 때와 안 될 때를 리스트 작업을 해봐도 도움이 또 되실 거고, 언제까지는 됐었는데 언제 이후로부터는 되지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내셔도 좋으실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조절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했지만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중독되었으므로 알코올 및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조절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알코올이라는 자체의 성분이 알코올 자체의 그 가지고 있는 성분이 원래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독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중독화가 심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조절 기능이 상실된다는 점을 알기만 알으셔도 그 내용을 토대로 나의 경우는 어떠지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목표에 대한 것도 자기 성찰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포함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논하시게 되겠죠.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면대면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만은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 강의 통해 어느 내용이 내가 너무나 많이 와닿더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또는 정신보건복지센터 알코올팀에 있는 선생님과 한번 의논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 행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절이라는 문제의 욕구 포기를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제 이러한 과도기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 자 과도기가 지나면 뭐가 옵니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학의 패턴은 이와 같은 과도기에 하는 숙제가 있다면 끝나면 안정화기로 들어가신, 어떤 분은 이미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화기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강의 속에서 나 이번 주부터 술을 일단 조절해서 마시기 시작했어 라고 선택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일단 나 술을 며칠째 안 마시고 있어 라고 회복 초기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금단이 문제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안정화기, 회복 초기, 중기, 후기, 유지기 각각의 이 기에 우리는 꼭 교육적으로 받아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있고, 이런 상태 때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톤이. 그 심톤을 알면 내가 이러니까 지금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구나. 이 증상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서 술을 주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과도기는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서 과도기에서 안정하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 그렇잖아요. 커피, 담배, 중간에 중독성이 있는 물질. 나 커피에 중독된 것 같아. 근데 묘하게 알코올에 중독된 것 같아. 이 말은 별로 잘 안 써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은 묘한 우리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조절 방법을 배우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이 강의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개별적이십니다. 또 중독성 물질은 우리가 제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됨으로써 긍극의 목적이 될 텐데요. 이게 과도기에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저는 봤을 때 초기, 중기, 후기쯤이나 갔을 때 이 문제가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무력하고 조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수습하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자꾸 지금 이야기가 뭐죠? 조절을 시도해 보실 겁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어떤 분이 나 아직 술 끊을 수 없어요. 아직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어떤 분이 주장하시면 저는 그냥 조절해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절을 해 보시되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절이 잘 안 되시면 그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는 꼭 또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기 속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도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어느 많은 이 회복 과정의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중독성 물질이고 중독성 물질을 오남용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조절력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은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갈 때까지 뭐예요? 다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독성 물질로부터 조절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조절할 수는 없어라는 하나의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체험적으로 이 부분이 느껴졌을 때 변화를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는 히트바탕, 바닥치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바닥치기의 어떤 사례들도 간혹 가다가 한두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지금 회복 과도기에서의 단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뭐 이러한 이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주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조절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조절력의 상실이고 어떤 것이 조절력이 아직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알코올로 인해 하나의 이게 왜 뇌의 질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간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술병인지 간의 병인지 구분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술로 인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어디의 질병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리 제1병이 술로 인해서 뇌의 변화가 뇌의 기능이 무엇이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하고 현존하는 문제를 한번 이제 아주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부정의 선수입니다.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거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라고 아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딱 감아버리는 것이 부정이라고 해석을 오직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눈을 감을까요? 아직 끊을 자신도 없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조절을 여러 번 해봐서 시도를 했는데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술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정 패턴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측에 이러한 것이 진실, 진리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된다면은 우리는
좋은 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는 내가 조절 기능을 상실했구나.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조절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근데 또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술을 끊어보려고 시도는 하기는 했는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술을 끊어낼 수 없어. 그 힘이 나한테는 없어. 라고 또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혼자서는 술을 끊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없으며, 그런데 긍극으로 술을 끊어야 되겠어. 어떤 경우는 조절해야 되겠어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우의 수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조절력을 다시 찾든지 술을 탁 끊어버리든지 그래야 될 경우에 마음의 근육이에요. 우리 마음도 근육 운동을 통해서 강화가 된다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는 없어. 혼자 이것도 키울 수 없고 변화와 성장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내가 깨달을 방편으로 놔두고 앞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첫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다 옮겨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풀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내용을 보면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1, 2, 3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의 문제를 풀기 위한 1, 2, 3 원칙이라고 우리는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우선 이 말만 들어도 조금 힘이 안 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1, 2, 3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네? 그 원칙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문제의 근원은요, 파워리스랍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야. 술이다. 알코올 문제는 술이야. 알코올 문제는 술이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나는 무력하냐. 없을 무자 힘력자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냐, 힘 있는 존재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려면 통제의 힘이 있냐, 통제의 힘이 없냐입니다. 자, 알코올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다른 거 다 배제하고 힘이 있냐 없냐, 무력하냐 무력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뿌리고, 여기에서 내가 무력하구나를 알으시게 되면 두 번째는요, self-evident solution, 해결책은 있답니다. 나는 술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제스처로 그대로 쓸게요. 앞에 지금 술이 있습니다. 나는 술에 대해서 나는 뭐예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이 술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인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무력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무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힘 있는 자, 무력하지 않은 자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self-evident solution이 뭐냐면
to find the power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이 있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제2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무력한 존재야.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더 힘 있는 존재가 있어. 이게 두 번째. 그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능성.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힘이 누구냐? 이제 그 힘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힘을 찾아내는 것은 Program of Actio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독 관련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또는 중독 관련의 어떤 전문가를 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의사일 수도 있고 전문 상담가일 수도 있고 중독을 알고 있는 심리 상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을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나누고 있는 그룹일 수도 있고 그러한 곳에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화 시켜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12단계라는 것에서 나오는 요약인데요. 1단계가 뭡니까? 자, 크게 가치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뭐예요? 없다. 이렇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뭐예요? 없어요. 참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타인을 믿는 거 또는 나보다도 더 큰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정직하고 겸손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도움에 맡기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또는 그런 그룹을 찾아서 거기한테 이 문제를 맡기겠다. 근데 여기서 이 맡기는 데에서의 아까 기억이 나는가? willingness입니다. 이것은 이 선택은 누가 했어? 누구 강요에 의해서 내가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완 센텐스로 완장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알코올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시점에 이 교육을 듣다 보니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참 정직하게 내가 힘이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해. 그러나 어딘가에 뭔가에 누구에 의해서는 이게 힘 있는 자가 있어. 거기한테 내가 좀 의지하고 맡겨야 되겠어. 이런 겸손이에요. 이 선택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동기가 스타팅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보니까 참 알코올 문제를 바라보는 5가지 관점이 있어요. 참 설도 많아요. 주변에 보면 왜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굉장히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코올을 바라보는 관점만 하더라도요,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술을 마시는 것은 죄야 이런 관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있는가 하면 유전적이야 그거,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는 뭐예요? 어떤 사회학적으로 이것은 학습된 거야. 학습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서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사회학 관점으로도 바라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어, 어렵게 자랐어, 한부모 밑에서 자랐어, 뭐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에 그렇게 집착한 거야 하는 등등의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에고, 무엇에 대해서 항상 해석을 할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온 것도 있다. 이렇게 5가지 관점을 갖다가 정말 그 유명한 아놀드 루드비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읽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감명 깊게 이 책을 읽었는데, 중독자 그 마음에 다가가기,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중독자가 여기는 알코올 문제가 있는 자라고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중독이란 용어가 다르면은 과음주자라 합시다, 애주가라고 합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주하는 유혹과 불응의 핵심은 다름 아닌 갈망의 시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 중독자가 술을 마실 구실과 핑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 내 안에서 구실을 만들어내고 핑계도 만들어내죠. 또 그러다가 우리는 술을 끊을까 말까 처음 생각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매일 술에 대한 갈망과 오늘 마실까? 오늘 마시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한 잔만 걸치고 갈까? 하고 싸우는 것도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글을 옮기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싶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왜냐?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꿈꾸고 회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집합이죠. 어떤 관점, 이론적인 관점, 학술적인 관점 굉장히 참고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결국의 핵심은 선생님들의 마음에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은 패턴으로나 마시지는 않을 거야. 정말 이제 한번 조절을 시도해 볼까요? 조절을 시도해 봐서 정말 안 되면 어렵긴 하겠지만 내가 이 유혹을 부리치고 술 없는 삶에 새로운 삶을 도전할 거야 라고 디시전하는 것도 결국은 당신 안에의 마음임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이 부분이 결국은 혼자 결정, 자신이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혼자의 의지로는 지속력이 적고 성공률이 적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전문가 및 또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러한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이 문제를 좀 더 확산을 하고 개선되기를 바라기 희망하면서 전문가가 개입됐던 모델이 미네소타 치료 모델입니다.
저는 이 미네소타 치료 모델을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것 중에 4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치부하기가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못 끊을 거야. 그런데 아니죠. 변화의 가능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만들어냈고, 두 번째, 이것은 병이야 라는 개념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치료 목표가 알코올이나 약물을 끊는 것에다 플러스 새로운 정신 건강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A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은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모임에서 나왔던 무력이라는 주제, 항복이라는 주제, 바닥치기라는 주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 전문가의 개입의 필요성을 미네소타 치료 모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알코올 문제도요, 너무나 고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호흡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그래야만이 지금도 옛날 태고 고전적 생각을 너무 거기에 치우치셔가지고는 이 흐름을 타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야기할 때 세냅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보여드리기만 합니다. 중동 알코올 문제를 해결했던 제1물결이 있으면 제2물결이 미네소타 모델을 방금 설명드렸고, 지금은 제3의 물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옆에서 리소스, 리커버리 리소스, 회복 자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을 닫지 마시고 그와 같은 회복 자원을 이용하자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회복 자원에 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되고, 사고가 정신심리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찌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때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갈 거냐. 기억나신가요? 지금은 WHO에서 이야기한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마지막에 영적 안녕의 시대로 웰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문제의 개선은 여기까지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서 최근에 자료들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무슨 꽃이 연상이 되신가요? 어떤 분들은 연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첫 시간에 알코올 문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은 완전히 부활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초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독 문제나 알코올 문제를 해결해 갈 때요,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혼자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중독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정신의학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다교도 있고, 타오이즘도 있고, 크리스천도 있고, 모든 종교에서 받아들여지는 프로그램,
그러한 것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서 그 속에는 정직과 희망과 믿음 또 필요로 하는 어떤 도덕성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랑의 개념 등을 묘하게 알코올 문제를 저랑 다루시면서 배우시게 될 거다. 지금은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굉장히 과도기 속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도 한번 변화를 시도해봐 하는 동기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셨으면 다음 만남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반갑고 기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